자, 지금 키워드가요. 쪼개진 한국이에요. 근데 일은 일본에서 벌어졌죠? 근데 다른 나라 언론도 우리나라 보고 쪼개졌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뭐가 바다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럼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에 나가 있는 이 현장 기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MBN이 지금 기자를 보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박규원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자, 박규원 기자, 지금 현장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도로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도로 끝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경찰도 순찰을 돌며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이상 원전에 접근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늘 1시 3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機器の故障あるいは何かトラブルがございましたら、一旦立ち止まるという姿勢のもと中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오늘부터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17일 동안 방류해 총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는 12년 만입니다. 도쿄전력은 22일부터 오염수 희석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훨씬 밑돌아 방류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됐고 앞으로 계속 방류가 진행될 텐데요. 그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12년 전 원전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나미에마치라는 마을을 직접 둘러봤는데요. 대피가 끝나고 일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마을은 한적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보이고 버려진 집도 많았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10년 넘게 마을 재건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방류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帰ってきてる人少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をやるとまた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みんなが危ないって思っていても安全だと言われて今ここに暮らしているわけで、私はこれからもここに暮らそ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인근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 앞에선 반대 시위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자, 박규원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뭐 설명도 그렇고 현장의 목소리, 일본 분들의 목소리까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좀 감지가 좀 되네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글쎄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딱 뭐가 갈라진 거 아닌가?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영상과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지구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불러올 반인류적 결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처리,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 어제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에서도 오늘 뭐 조용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다들 얘기를 내고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담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도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국제사회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예.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본청 밑에서 꽤 큰 시위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선동 정치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런 모습입니다. 뭐 한참 됐죠? 이런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갈수록 조금 더 뭔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수위가. 자, 이런 모습 전해드렸고요. 우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방류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뭐 그전부터도 했지만 방류가 이미 오늘 시작이 됐고, 이런 이상 민주당이 지금 규탄 여론전을 계속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정도 돼 있고요. 근데 이런 규탄 여론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산업 시장만 더욱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요. 방류 이후에도 지금 정부가 찬성한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성과 지지하는 거 아니다. 또 어제도 설명이 있었어요. 지금 뭐 말이 애매해요.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찬성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지점이 있거든요. 방류 이후에도 아마 이 애매한 태도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딱 갈라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정치권은 갈라져서는 안 되는 대목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에는 우리 정부의 그 애매한 태도가 분명히 영향을 준 건 맞죠.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과학계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류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험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과학만을 믿을 수만은 없을 정도로 인류사에 있어서 이런 일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계도 딱 갈라져 있고 단적으로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대학교도 교수들이 딱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네, 그러니까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느냐, 이 일본을 왜 붙잡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외교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 방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대학생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는 5년째 종군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자는 대학생들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반일 감정이 또 밑에 깔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함께 예.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참 안타깝고요. 이거 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수산물, 농산물 다 규제가 있는데 특히 현재는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마다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나온 얘기도 아예 당분간은 일본산 수산물 자체 수입을 금지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 제안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그 시기도 2011년도였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때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갈 때입니다. 2013년도에 알프스가 도입됐으니까 한 2년간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 다툼을 했어요, 일본하고. 그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2011년도에 그때는 이런 이제 수산물 제한 조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IAEA가 검증한 이후의 방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보다 더 격상시키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제 다른 외교적 사안과 또 겹겹이 쌓인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외교적 사안과 같이 이제 협상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좋죠.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막기 위해서 온 총 동력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21년도 4월 13일 날 방류 결정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국내 정치용으로다가는 당시 대통령께서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외교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이거 IAEA 검증 등을 위하면 괜찮다 이런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제소를 했으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립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외교적 실효적 조치를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적 조치를 취해왔으면 그나마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조치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AEA 검증에 대한민국 대표들 좀 더 추가적인 참여를 한다든가.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더 안전한 방류를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의 이 공은 또 전혀 폄하하고 다시 또 예전처럼 전혀 실효적인 조치를 못했던 정부로 돌아가서 국내 정치용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의 활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 얘기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이 피해만큼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 윤경호 소장도 계신데 시간을 제가 많이는 안 드리고 한 1분씩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지금 이럴 때 우리 수산물 지금 소비가 안 되고 막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 사장님 너무 힘들다는 표현 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윤경호 소장님 이 순서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더 이상의 공방은 필요 없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대안은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그 괴담을 멈추는 거. 이게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이나 팩트로 보니까 이제 안전하다. 따라서 마음 놓고 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일식집이나 횟집에 가가지고 먹방이라도 하세요. 먹어야 된다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유일한 이게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근데 말한 점에 하나만 지적하면 이거는 이제 국제 보편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출은 주권 사항입니다. 주권상. 우리 중국의 55개 핵발전소가 50배가 넘는 삼중소를 황해로. 황해는 게 우리하고 붙어 있죠. 매일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중국 보고 방출하지 마. 이게 안 돼요. 중국의 주권사항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탄핵하려면 예. 일본의 기시다를 탄핵하든지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야기합니까? 윤 대통령이 방출한 것도 아니고 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탄핵의 번지수가 틀렸다 지금. 그것까지 갑자기 또 곁들여 주셨어요. 자, 이번에 윤경호 소장님, 이 수산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든다는 하소연하고요.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 예를 들어 수산시장 이런 데 뭐 회의집 가서 보면 진짜 너무나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책이 지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국민 각자가 불안한데 예. 그걸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 괜찮은가 보다라고 따라갈 국민이 있나요?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예. 먹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원 아니라 누가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오늘 이후로 예. 일본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인데 예. 이거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게 전 낮지 예. 않다고 봅니다. 예. 각자의 판단이에요. 예. 결국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전공 교수들조차도 반으로 나뉜다는 거죠. 뭐 현재로서는 피해를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죠. 다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둘로 확연히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제주해양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2021년 수산물 전체 시장의 근 절반에 가까운 3조 7천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추정된다. 산정이 또 달라지는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양수산부는 불과 한 3천억도 되지 않는다. 3,500억.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마련해 놓은 3천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뭐 논란의 여전히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 불안감이 정말로 불식이 되는 계기가 뭘까? 예. 결국 과학이죠. 예.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이걸 중단하겠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 그럼 방류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답은 없어요. 이게 처음으로 생긴 예. 일이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권 국가라면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 예. 무슨 얘기냐? 해양 방류가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은 대기 방류를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와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본이 자기네 땅에 저장고에 땅에다 몇십 년간 그걸 놔두고 반감 그다음에 다시 반감이 돼서 삼중수소가 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또는 거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수준까지 자기네 땅에 보관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식의 의견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했어야 될 일이다. 왜? 우리는 바다를 바로 일본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처지니까 그런 얘기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뭔가 격하게 대립하는 건 또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어떤 피해라든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거를 예방하거나 뭔가 조질 취해지는 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이슈 일본 오염수 방류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다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 전해드렸습니다.